네, 코스피가 새해 들어 10일 거래일 하루도 빠짐없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5,000포인트가 상승률을 눈앞입니다. 기록하며 4천을 그렇다 돌파한 보니 코스피가 지금이라도 올해는 예금 5천 시대까지 내다보고 혼란이 있습니다. 수습되면서 파죽지세로 4천을 돌파한 코스피는 어느새 5천 시대를 바라보고 있죠. 언제쯤 가능할지 구경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리죠?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다. 정부가 미국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라고 하잖아. 해외 주식에 대한 소득세도 감축해줄게. 근데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다르게 느꼈습니다. 돌아오라고 설득해야 할 정도면 이미 상황이 정상은 아니구나. 오늘은 애국심 이야기 안 합니다. 정치 성향 얘기 안 합니다. 돈이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지금 미국인지만 봅니다. 요즘 환율 얘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서학개미 때문에 달러가 오른다? 근데 이 말 숫자를 보면 바로 무너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가 하루 외환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 수준입니다. 이게 환율을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사람들은 달러를 사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화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건 투기가 아니라 자산 방어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쓰는 걸 비를 만든 범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정책부터 짚어볼까요? 2025년 12월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월은 원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은행, 금융사,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연말 결산 시점이거든요.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만들거나 결산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밖으로 잘 안 나간다. 외환 보유액 감소 압력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 이건 위기 선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는 있습니다. 환율을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돈으로 눌렀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고 정부는 환율을 잡기 위해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총재가 직접 말했죠.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 잡기가 어렵다. 이게 정상일까요? 오른손은 불을 끄는데 왼손은 기름을 붓는 구조. 시장 입장에선 정책 간 충돌로 보입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도 있죠.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 개인 단위로 쪼개져 운용되고 있죠. 실제 운용은 은행, 보험, 증권사가 맡고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연 2%대, 물가 자산 상승률을 못 따라가죠. 퇴직연금도 기금화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ETF 살 수도 있고 현금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기금화되면 내 선택권은 낮아지고 평균 수익률에 관제 편입됩니다.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너증시 CBDC 들어보셨나요? CBDC는 과장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 중이고 한국에선 지역화폐 형태로 테스트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기능입니다. CBDC는 화폐에 기한을 둘 수 있고 어디에 쓰는지 전부 추적 가능합니다. 특정 산업, 특정 소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아도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돈의 흐름을 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시도입니다. 자유시장에서는 이게 항상 리스크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CBDC 등 결과적으로 현재 나오는 정책들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 들고 있지 말고 원화로 바꿔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왜 달러를 들고 있을까요? 환율이 더 오를까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입니다. 이걸 강제로 풀게 한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이건 정상적인 자유시장 행동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한국 증시는 주도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은 부품에 가깝습니다. 부품주의 특징이 뭡니까? 잘 되면 빠릅니다. 하지만 맞을 땐 가장 빨리 맞습니다. 관세, 제재, 지정학 이슈 나오면 완제품보다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 수준입니다. 미국은요? 60%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흔들려도 탄력성이 있는 시장이고 한국은 자본이 빠져나가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최근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중국과의 서해 공동관리 발언, 대만 문제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 이걸 정치로 보면 의견 갈립니다. 하지만 투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지정학은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수출, 안보, 기술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포지션이 애매해질수록 미국의 제재, 관세, 규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트럼프의 SNS 계정에 공개된 Ground and Find Out,
까불면 다친다. 배경이 김해공항 사진입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도로 생포 이후 저런 문구와 사진 선정,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쿠팡 개인정보 이슈 기억하시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내부 중국인 직원이 작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거죠. 회사를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 작정을 한다면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입출일 때 소지품을 검사하는 근무지 자체가 아니었죠. 이 사건은 기존 한국의 대형 유출 사건들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치만 더 심한 잣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는 5년 전 쿠팡 기사 유족이 나와 국감에서 눈물로 호도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죠. 통상적으로 하청업체 계약회사의 산재는 계약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법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걸 보장해주는 순간 앞으로의 비슷한 케이스, 이미 지난 사태들에 대한 재조명,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오오족순 일어날까요? 이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맞습니다. 쿠팡 로저스 사태 이후 미국 측에서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FTA 관련 회의까지 취소됐습니다. 또 13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워싱턴 DC 하원 청문회에서 또다시 조명됐죠. 이건 한국 내부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지정학적 스탠스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유추하기 위해서요. 현재 미친 듯 폭주하고 있는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요? 삼성전자 2021년 1월에 96,800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14만 원이 넘었죠. 겉보기에는 40%가 넘는 상승이죠. 그런데 2021년 환율은 1,092원, 지금은 1,470원이 또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조차도 달러로 비교하면 10% 상승도 못했습니다. 코스피 랠리가 단기적으로 더 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대한민국은 현재 첫째, 돈에 대한 정부가 관여하는 비중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둘째, 이념이 시장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를 좌지우지되는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불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관세 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반드시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만 해치형 자산으로 달러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미국도 빚 많은데 왜 달러는 안전자산이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가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원칙을 유지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기술과 산업에 투자합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이게 전부 선순환 구조로서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력.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매년 지출하죠. 베네수엘라 다음은 이란, 다음은 남미 기타 국가들, 다음은 어딜까요? 미국은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베네수엘라와 갈등이 있던 가이아나에 엑선모빌이 자리했던 이유가 과연 석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닷길에 대한 자국의 해양 접근권을 선점하는 것이죠. 사업선이 없다고 했던 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엑선모빌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을 멀리서 보면 거시 경제가 보입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체제 전쟁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 좋건 싫건 돈을 벌려면 큰 시장에 붙어야 합니다. 미국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아주 끔찍하죠. 착한 나라,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 이 환경에서 확률이 어디에 있을지를 냉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로 가는 연료가 하나둘씩 끊기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로 팔을 뻗어 중국이 내세우는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려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도 남미로 하여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카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아줄을 잡는 나라는 안전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국가 정책에 보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투자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떠증이셨습니다.